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유형 상사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연습할 텐데요. 331페이지에 있는 거기 문제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별 연습 문제에서 메인 매출 전표 부분은 앞에서 3일 패션을 했던 그 유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반복적으로 여러 개를 연습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1일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전액 자기압 수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이 발행한 수표는 전부 계정 과목이 현금입니다. 그래서 현금 분계 선택하시면 되고요. 거래 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하시오. 네,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이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가장 중요한 유형은 11번 유형으로 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 회사는 유형 상사인지 확인하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셔가지고 날짜는 11월 1일. 유형은 11번. 항상 말씀드리지만 11번이라는 유형은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이 다 11번이에요. 자, 품명에는 정장 구두 수량 10, 단가 17만원, 거래처는 미림, 거래처 미림 코드에 입력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발행하는 것은 전자세금란을 비워둬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전자 발행으로 조금 이따 나타날 거고요. 분계는 자기압 수표로 받았다. 그러면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다 현금으로 계정 과목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분계는 여기 1번 현금 분계. 그러면 입금 전표 차변에 현금이 187만원, 대변은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래 후 결합관계는 차변의 현금은 자산 증가,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상품 매출은 수익 발생에 해당이 됩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은 수익 발생.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하러 가려면은 전체 메뉴 꺼내가지고 부가가치세 2번이라는 박스 안에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야 되죠. 가가지고 여기 11월 1일을 입력하시고 11월 1일부터 11월 1일 엔터 3번 치고 이렇게 미림의 거래처와 금액이 나타나면 앞에 체크박스를 체크하죠.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조유의 전자발행이라는 요 단추 보이죠? 전자발행 눌러서 로그인 창 나오면 그냥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 이미지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네, 밑에서 여기서 발행 눌러주면 되죠. 네. 로그인 아니 전자 발행을 눌러야 나오지. 확인. 그리고 밑에서 발행. 확인.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로도 갑니다.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가는 것은 지금까지 여기서 전자발행은 거래처인 여기에다가 메일로 보냈다는 것이고 세금 계산서를 이번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요 메뉴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클릭을 하고 국세청에 연결할 수 있는 홈페이지 빌 36524 홈페이지 보이면 로그인 단추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아래에서 매출조회 눌러주시고 발행 단추 눌러주시고 완료되었습니다 하면은 확인 눌러주고
또 한번 확인 눌러주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닫고 지금 열려있는 요 창 여기 닫기 단추 눌러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창도 그냥 닫아요. 그러면 메인 매출전표 입력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위에 있는 조회를 한번 눌러봅니다. 여기 조회를.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아까 비워두었던 여기 분계 현금 여기 클릭해 보세요. 그 분계 옆에 전자세금란 조금 전에 비워주고 왔잖아요. 지금 가보면은 이 자리가 이렇게 전자 발행으로 보인다. 발급이 끝나고 나면 여기가 전자 발행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잘 따라 하셨나요? 자, 다음 문제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2번. 11월 2일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20만원은 10월 20일에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자, 계약금으로 20만원을 받은 것은 계정과목이 뭐로 했을까요? 선수금으로 해놨겠죠? 네, 기억이 안 나면 10월 20일 일반전표를 가서 조회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수령하였으며 잔액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외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분계를 할 때 이런 것은 혼합으로 분계합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하시어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할 것. 자, 위에 1번 문제와 똑같은 겁니다. 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문제입니다. 자, 분명히 두 가지니까 복수거래 키 이용해서 입력하면 되고요. 자, 여기 거래명세서의 날짜가 11월 2일입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전표 날짜를 11월 2일 날로 고치고, 유형은 이것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죠. 11번. 과세매출 11번. 자, 품명에서 저기 상단에 있는 이 복수거래 요 단추 누르면 되죠. 복수거래. 자, 그러면 복수거래 창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죠. 등산화 10개 10만원. 엔터 치고, 운동화 10개 10만원. 엔터. 이렇게 두 줄로 입력을 하시고 나서 확인 단추 누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잘못 입력한 것이 수량 단가 혹시 틀리지 않았는지 여기 합계 금액을 마지막으로 맞춰 봅니다. 220만원 맞죠? 자, 이제 코드, 거래처 코드입니다. 거래명세서에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죠. 여기다가 그리운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전자세금란은 비워둬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발행할 때는 비워두는 거예요. 전자세금은. 분계에는 선수금도 있고 외상 매출금도 있기 때문에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된다. 여기 밑에 혼합은 3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3 입력하는 거죠. 자, 혼합 분계는 반자동이에요. 그래서 대변만 입력이 끝나 있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이니까 부가세 예수금 맞죠?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 맞죠? 신발 파는 거니까 상품 매출, 수익 발생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차변에 선수금 259번 20만원이었죠? 엔터. 자, 선수금이 부채예요. 부채 차변이니까 부채 감소입니다. 부채는 차변에 기록하면 부채가 감소하는 거예요. 왜 감소일까요? 이제 신발 줬잖아요. 거래처에. 그리운에서 계약금 받았다가 오늘은 신발을 이제 발송해 줬으니까 이제 부채는 의무는 끝났죠. 그래서 선수금이 차변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차변, 나머지 돈은
외상으로 했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외상 매출금 108번. 금액은 200만원. 탭키 누르셔가지고 거래처 고칠 것은 없는지, 차변 대변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네, 외상 매출금 거래처 그리운 그대로 두면 됩니다. 네, 요 분계 이해되시나요? 네, 선수금 차변에 오는 거. 네, 그러니까 일반 전표 10월 20일 걸 가보면은 선수금이 대변에 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일반 전표로 가셔가지고 일반 전표에 가서 아까 설명해서 10월 20일 날 계약금을 수령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10월 20일을 입력해 보세요. 입력해 보면 여기 전표 번호 1번의 분계를 보세요. 이거 밑에도 보셔도 되고. 자, 차변의 보통예금 입금됐고요. 대변의 선수금 부채 증가, 네, 부채로 인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신발을 줬으니까, 판매했으니까 이제 부채는 차변에 와야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 선수금을 20만 원을 이렇게 차변 처리해 주는 거예요. 선수금은 유동부채 개념 과목입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이제 큰 번호 1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큰 번호가 뭐냐?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과세 연습 문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앞으로는 이제 전자입력으로 해라. 즉 발행하고 전송하고 하는 것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자, 11월 3일 날 우리 상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300만원에 30만원짜리를 발급했다. 대금은 전부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분계 하면 됩니다. 자, 상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니까 11번 되겠습니다. 자, 입력할까요? 자, 매입 매출 전표 날짜 11월 3일로 바꾸세요. 유형은 11번입니다. 네, 품명에는 그냥 상품 하셔야 되겠네요. 수량단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300만원 입력합니다. 거래처는 우리 상사, 코드에다 우리하고 우리 상사에서 엔터. 전자세금란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이라고 주문했죠. 그러니까 1번이 전자입력이에요. 전자세금란에는 1번 해주세요. 자, 분계는 전액 외상으로 했으니까 2번이 외상입니다. 그러면 2번 입력하시면은 이와 같이 외상 매출금 분계가 완벽하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330만원 자산 증가,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30만원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300만원은 수익 발생. 이런 거래입니다. 거래 후 결합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월 4일 주식회사 동신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500만원에 50만원을 발급했다. 대금 중 50만원은 동신사에서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자,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개념 과목이 뭐라고요? 현금. 네, 현금. 그래서 이 분계는 현금과 외상 매출금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합으로 분계해서 그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자, 상품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판매한 거니까 11번 과세매출 유형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에 가셔서 11월 4일로 날짜 바꾸세요. 유형은 11번이 됩니다. 자, 품명에다 상품 해주시고 공급가액에는
5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거래처에는 동신 전자세금 나는 1번 전자입력, 분계는 혼합 3번 되겠습니다. 자, 혼합은 반절만 분계가 돼 있어요. 부가세 예수금, 네, 매출세액이니까 맞다. 상품 매출, 네,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이다. 판매니까. 그리고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당좌 수표로 50만 원을 받았죠? 현금입니다. 자, 받았으니까 3번 차변에 101번 현금 50만 원. 엔터 치고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 108번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코드가 108번이에요. 예, 101번, 108번은 그냥 검색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외워서 이제 코드로 직접 써버리세요. 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500만 원, 5 플러스 탭키 쳐가지고 외상 매출금 거래처 혹시 바꿔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차변하고 대변이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게 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거래국 결합관계 다시 한번 또 짚어보면은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차변의 현금은 자산 증가,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네. 이렇게 저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점표 입력하고 나서. 자, 다음은 이제 11월 5일 거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상사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받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마이너스로 발급했네요.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하고 상계하기로 했으니까 외상분계하게 되면 외상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요. 네. 네, 우리 상사에다가 11월 3일 날 판매한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50만 원이 반품 들어왔어요. 불량품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되거든요. 발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력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5일 날로 가겠습니다. 11월 5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자, 과세 매출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 판매와 관련해서 발행했다. 그러면 다 11번이에요. 마이너스로 발행한 것도 11번. 자, 품명에는 상품. 수량 단가는 모르고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50만 원. 음수로 입력하면 돼요. 마이너스 500000. 거래처는 우리 상사.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죠. 1번. 외상대금하고 상계 처리한다고 했죠. 분계는 외상이 됩니다. 2번. 외상은 2번이죠. 요 밑에 메시지 보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계를 보면은 외상 매출금 차변에 오면서 마이너스로.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자산인데 원래는 차변이니까 자산 증가해야 되는데 금액이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이거는 자산 감소라고 해요. 차변이지만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부가세 수금이 부채잖아요. 대변이니까 원래는 부채 증가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마이너스예요. 숫자가 금액이. 그러면 이건 그냥 부채 감소가 맞는 거예요. 부채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의 상품 매출. 상품 매출 수익인데 대변이니까 수익 발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액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수익의 취소라고 해야 돼요. 수익 감소라고 하든지 취소. 그래서 외상분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분계가 만들어지는데 그냥 이대로 두면 딱 맞아요. 다음은 이제 6일 날 거 해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한국상사에 매각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대금은 전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차는 1,800만 원에 취득한 차고 지금까지 감가상각은 1,400만 원을 감가상각했어요. 그러면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예, 400만 원이네요. 400만 원이 장부 금액인 승용차를 600만 원에 판매했으므로 200만 원이라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는 밑에 분계가 가장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해주는 그 방법을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이 분계를 무난히 여러분이 빨리 습득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위에 상단에 입력하는 것은요, 세금계산서 발급한 판매니까 유형은 11번이에요. 위에는 어려울 것이 없어요.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11월 6일 날짜를 메인 매출전표 날짜를 11월 6일로 바꾸고 세금계산서 우리가 발급했으면 11번 품명은 승용차 공급가액은 600만 원짜리 발행했죠. 600만 원. 그러면 부가세 60만 원. 거래처 어디에다 발행했느냐? 거래처는 한국상사에 매각했으니까 한국상사에 발행했겠죠. 한국상사. 전자로 발행했습니까? 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죠. 1번. 유형자산 처분 분계는 언제나 혼합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계 유형을 3번 해줘야 돼요. 혼합. 자, 이 밑에 분계가 까다롭다고 말씀드렸죠. 대부분 다 고쳐야 돼요. 저 부가세 해수금, 맨 위에 있는 부가세 해수금, 매출세 60만 원 이것만 저대로 두고 나머지는 다 고쳐야 됩니다. 나머지는. 자, 대변의 상품 매출을 우리가 상품을 판 게 아니라 승용차를 판 거잖아요. 승용차는 유형자산이죠. 예, 그래서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대변의 코드를 차량으로 검색해서 208번 차량 운반구로 바꿉니다. 자,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데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를 입력해야 돼요. 유형자산 처분 분계는요, 판매한 금액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를 여기다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1,800만 원 18 플러스 엔터. 자, 그런 다음에 차량을 취득원가로 기록했으니까 이 차량의 감가상각 누계액도 반대편 차변에 와서 상계되어야 됩니다.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차변 3번 선택하시고 차변 감가상각 누계액은 검색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자산 코드에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208에다 1을 더하면 209잖아요. 209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209 감가상각 누계액. 자, 자료에서 알려줬죠. 감가상각은 1,4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1,400만 원 엔터. 자, 우리가 몇 번째 줄에 왔냐면 네 번째 줄에 이제 왔습니다. 자, 네 번째 줄에서는 뭐를 하느냐? 여기 66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 외상으로 했으면 미수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660만 원을 한국상사에서 어떻게 했나요?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죠. 그러니까 미수금으로 해야 됩니다. 자, 미수금 차변이죠. 받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자산 증가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미수금은 자산이에요. 120번 미수금 금액은 얼마 받아야 돼요? 660만 원. 660만 원 엔터. 자, 5번째 줄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여기 차액을 보시는 거예요. 차액이 양수로 나왔으면 이익, 차액이 음수로 나와 있으면 손실입니다. 음수는 손실. 근데 양수 200이죠. 양수로. 그러니까 처분 이익으로 입력하면 되는데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입력하는 거죠. 4번 대변에 유형으로 검색을 해서 우리가 차량 운반구나 건물이나 비품이나 이러한 유형자산을 팔아가지고 발생한 이익을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처음 읽을 때 우리가 장부 금액을 체크했었죠. 장부 금액은 400만 원인데 처분을 600만 원에 했구나. 그러면서 이익이 200만 원 나올 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겁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이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혹시 거래처를 바꿔야 될 것은 없는가?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이런 걸 점검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줄을 입력하기 때문에 분계가 복잡한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분계는 기본적으로 5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6줄이 나오느냐? 만약에 미수금이 660만 원이 아니고 만약에 6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가 두 개로 나누어져야죠. 현금 60만 원과 미수금 6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줄이 늘어나죠. 6줄로. 예. 그러지 않는 한 결제 방법이 한 가지였다면 5줄로 분계가 끝나요. 그래서 요거에 어떤 순서로 해야 이걸 헷갈리지 않지, 내가 뭔가를 놓쳤지 않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연습한 요 순서대로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네. 한 번 딱 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 지우고 또 한 번 해보고 지우고 또 한 번 해보고 아니면 막 프로그램이 없어도 종이에 써가면서 해보는 거예요. 계속 분계를 써보는 거. 차변, 대변 이렇게. 자, 6일 날 거 했고요. 이제 7일 거 해보겠습니다. 7일 날은 분계가 뭔가요? 특허권을 스마일에 매각하고 이건 무형자산을 팔았네요. 아까 6일 거는 유형자산을 처분했고 이번에는 무형자산을 처분했습니다. 전자계산 세금계산서 250만 원에 세액 25만 원, 250에 팔았군요.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고요. 장부 금액은 300만 원짜리예요. 300만 원짜리 특허권을 250에 팔았으니까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겠네요. 50만 원만큼. 무형자산은 간단합니다. 유형자산보다 한 줄이 줄어들어요. 왜 그러느냐?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이 없습니다.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요. 그걸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4줄로 분계가 끝난다 이겁니다. 4줄로. 자, 어떻게 4줄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십시다. 자, 11월 7일 날짜 바꾸시고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은 다 뭐예요? 11번. 자,
품명은 특허권. 공급가액은 250만 원이죠. 그러면 세액이 25만 원이고 거래처는 스마일이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죠. 1번.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그래도 현금 분괴하지 마시고 혼합 분괴로 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자, 3번 혼합 분괴. 자, 상품을 팔았나요? 특허권을 팔았죠. 그래서 상품을 특허권으로 고쳐야 됩니다. 상품 매출을. 그래서 특허권 개정 과목이 있죠. 자, 우리가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입력하지만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하기 때문에 장부금액을 입력해요. 장부금액을. 그래서 거기 장부금액 300만 원 알려줬잖아요. 여기다 300만 원을 입력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는 거니까 그 다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요 돈을 어떻게 했느냐? 275만 원 현금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을 넣어줘요. 3번 차변에 101번 현금 275만 원 전액 현금으로 받았죠? 예, 그 문제를 잘 읽어보면 전부 현금으로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받은 거 해결했죠. 그 다음에 밑에 차액을 보는 거예요. 밑에 차액 50만 원이 음수로 입력되어 있죠. 음수로. 음수면 손실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손실은 차변입니다. 비용이 차변이니까.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걸 썼죠. 이건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무형자산 처분 손실 무형으로 검색하세요. 그러면 무형자산 처분 손실 952번에 있습니다. 금액은 50만 원. 50만 원 싸게 팔았습니다. 탭키. 대변에 거래처 바꿀 것은 없는가 확인해 보시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 일치하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무형자산은 4줄로 끝나요. 분계가. 아까 유형자산은 5줄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감가상각 누계액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무형자산은 대변의 차량 운반구 하면서 유형자산은 대변의 차량 운반구를 취득금액으로 기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형자산은 취득금액을 알 필요 없어요. 직접 상각을 했기 때문에 장부금액을 기입합니다. 장부금액.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간접상각을 하고 유형자산 말이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그 무형자산 계정에서 직접적으로 빼낸다. 이거 직접 상각, 직접 차감한다. 상각 방법이 달라요. 네, 그래서 여기에 4번과 5번은 좀 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한 문제. 문제가 눈에 많이 안 띄어요. 문제가 많이 뒤에 예제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잘못하면 놓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문제가 많이 없는 것들은 이렇게 잘 표시했다가 반복적으로 좀 연습을 해둬야 돼요. 자, 다음은 11월 8일 거 보겠습니다. 11월 8일 날 주식회사 신한상사에 면세 상품을 판매했네요. 그리고 전자계산서를 발행했네요. 7일 날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건이었는데 8일 건은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13번이에요. 그래서 전자계산서 200만 원짜리를 발행했습니다.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어요.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 우리 회사가 면세 상품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면세 상품을 팔았어요. 그리고 200만 원에 팔았고 보통예금으로 돈을 받은 겁니다. 자, 계산서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고요. 유형은 13번이 됩니다. 자, 11월 8일로 날짜 바꾸세요. 11월 8일 유형은 13번, 품명에서는 상품, 공급가액에 달한 200만원,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죠. 거래처는 신한상사, 전자계산서잖아요.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란을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죠. 그러면 혼합으로 분개합니다. 3번. 자, 혼합 분개는 대변만 완성됐어요. 상품 매출. 자, 두 번째 줄로 내려와서 차변 103번이 보통예금입니다. 103. 금액은 200만 원 받았죠. 탭키. 자,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안 바꾸면 안 돼요.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꼭 은행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행으로 고쳐야 돼요. 코드를 서울 엔터, 서울은행 보통에서 엔터.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자, 그래서 지금 11번하고 11번 과세매출, 13번 면세매출까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거기 11월 9일 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